Natasha, it's time to get up. 10살의 주인공 나타샤는 이혼한 부모의 가정에서 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Leave me alone. We weren't in the bar. 언제나 엄마의 차로 등교하던 소녀는 엄마와의 다툼으로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고 하필이면 그날 그렇게 걸어서 등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차에 있던 한 남자가 거칠게 그녀를 차에 태웁니다. 도착한 곳은 어느 평범한 가정집. 한 평 남짓한 방 안에 그녀를 던져놓고 나가버립니다. 방으로 통하는 입구가 독특합니다. 지하 창고에 세면대 같은 선반 밑에 마치 대피실 같은 지하 밀실을 만들어 놓은 남자죠. 좁은 방에서 눈을 뜬 나타샤는 너무나 가여운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소용없는 일입니다. Get up. I want to go home to Mummy. 나타샤가 실종된 후 돈조차 요구하지 않는 범인의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그녀에게 부모님이 몸값을 주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하며 그녀의 희망을 부셔버리려고 하죠. Would you stop crying now? Look at me! Look at me! I can't stand tears! Shut up! Shut up! What's that for? So I can hear you upstairs. 그렇게 대략 6개월이 지나고 나타샤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몸부림이었죠. 문에 손잡이를 그려놓는 나타샤의 모습에 그녀가 처한 상황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You have to obey me. 범인은 자신이 설치해놓은 스피커로 그녀에게 끊임없이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치졸하게도 그녀의 배고픔을 이용해 동물처럼 그녀를 길들이려 하죠. 어쩔 수 없는 그 배고픔에 그녀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Obey me. Obey me. 4년이 흐른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배고픔에 고통스러워하죠. Obey me. Please bring me something to eat. 숙녀가 되어 생리를 시작하게 된 그녀는 정상적인 샤워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I have my period. I have to have a shower. A shower. You just rinse it off. Rinse it off. There. You must have a shower. Upstairs. Upstairs. 5년 남짓한 시간 만에 그녀는 드디어 그 방을 나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감시 아래 샤워를 하게 되죠. Have you got a girlfriend? 집에 놀러온 범인의 어머니가 그의 옷에 붙은 나타샤의 머리카락을 발견하자 그는 무참히 그녀의 머리를 밀어버리죠. Christmas and I can't help thinking about it. 크리스마스가 되고 가족들이 보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그는 자신만이 가족이라며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We need a new name for you. My name is Bibi. You can call me Wolfgang. What I knitted for her. 몇 년이 흘러도 나타샤를 잊지 못하는 불쌍한 가족들. 엄마는 그날 그녀와 싸우고 차에 태우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젠 그의 일도 도와주며 그의 신뢰도 조금씩 쌓아가는 그녀는 그의 방에서 손을 묶인 채 그와 함께 잠자리도 갖게 됩니다. I'd like to go out in the garden, please.
그렇게 정원에도 나가게 되고 조금씩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죠. You put the placemats down first. 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범죄자는 나타샤를 집안에 두고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합니다. Get those coasters. 그리고 구타도 서슴지 않죠. You're worse than a dog. The dog you can teach. 그녀와 함께 쓸 방을 꾸미는 데 필요한 걸 구입하기 위해 드디어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I think our car's over there. Okay, I need to go. 어느 순간 그가 없이 혼자 있게 된 그녀는 기회란 걸 알아차리지만 그녀의 기회 맴도는 복종이라는 단어와 뭔지 모를 두려움에 그녀는 기회를 놓치고 아쉬움에 뒤만 돌아봅니다. 그녀와의 신뢰가 쌓여가는 그는 그녀와 마치 신혼부부라도 된 듯 새로운 방을 꾸미고 가구도 새로 들이죠. Take your pick. 그와 좀 더 친밀해진 그녀는 더 대담한 질문을 그에게 합니다. I saw your smile. 사실 그는 자신에게 지어주던 소녀의 사랑스러운 미소를 보고 그녀를 선택했으며 오랜 시간 공들여 치밀하게 이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How long did it take you to finish it? From June till the following March. Plastering, getting rid of the earth in different places. Insulation. All for you. 이 사실을 안 나타샤는 허망함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죠. 하지만 이내 실패하고 뒤처리를 해보지만 그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What's that smell? You will not kill yourself.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그녀를 자신의 것이라 여기고 있는 범죄자에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좀 더 자유와 행복을 주려 노력하게 되죠. 스키장에 놀러간 나타샤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 말하게 되고 그는 화장실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그녀를 들여보냅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Please, can you help me? I've been kidnapped. My name 나타샤는 is 용기를 내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이었죠. 이를 눈치챈 범죄자는 배신감에 그녀를 미친듯이 구타합니다. 그렇게 7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고 18살이 된 나타샤. 언제나 그의 앞에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살아온 그녀입니다. Thank you. Hello? Hello. 정원에서 만난 이웃집 사람에게도 그녀는 차마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You are dumber than a dog. 돌아오면 항상 스스로에게 화를 내죠. 돈이 떨어져 차를 팔기로 한 범죄자는 역시나 그녀에게 청소를 시키게 되고 청소를 하던 그녀는 앞에 대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다시 고민하는 나타샤. 그런 그에게 차를 사겠다는 전화가 오고 그가 청소기 소리에 자리를 피하는 그 순간 그녀는 문을 열고 드디어 자유를 향해 내달립니다. 이 작품은 1998년 3월 2일 오스트리아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나타샤 캄푸시의 유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납치자인 볼프강 프라클로필의 직업은 통신기술자였으며 히틀러 신봉자였다고도 하네요. 영화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극심한 성폭행으로 임신한 적도 있고 심지어 아이를 마당에 묻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그녀가 도망친 걸 알자마자 바로 기찻길로 가 제대로 된 죗값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이후 나타샤는 2010년 자서전을 출판했고 인터뷰와 판매 수입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어린 소녀를 완전한 소유물로 여기는 납치범의 정신상태를 보며 정말 피가 끓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힘으로 억압하고 굴복시키려는 폭력에 익숙해지지만 결국 자유와 탈출의 열망은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회적 약자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여성과 폭력과 노동으로 학대받는 모든 약자들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좋은 영화라 생각합니다. 역동적인 스릴러가 주는 긴장감은 분명히 부족하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잔잔한 표현들이 오히려 더 와닿을 수도 있는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라 생각되네요. 독특한 소재이니만큼 못 보셨다면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